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북한판 에이텍 힘쓰로 보이는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과 16일 발사한 것과 비행거리나 속도 등은 유사하지만 고도가 100km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 신형 무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 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훈련이 끝났음에도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관계라며 단거리 미사일은 제한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 관광객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이들을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참지 못했었다며 반일 감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학가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거쳐간 고려대와 서울대에 이어 부산대 학생들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 연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김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까지 벗고 억울함을 호소한 김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75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부과하는 10%의 관세를 15%로 높이겠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친구라던 시진핑에 대해서는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8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미사일 2발을 또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6일에 발사한 것과 비행거리나 속도 등은 비슷하다고 하죠. 네, 그런데 고도가 100km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서 올해 들어 쏜 발사체 중에 가장 높게 비행해서 신형 무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은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45분과 7시 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특징은 고도입니다. 최고 고도가 97km로 올해 들어 9차례 쏜 발사체 가운데 가장 높고 지난 10일에 발사한 고도 48km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탄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신형 3종 무기 중 하나를 각도를 높여 발사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지난 10일과 16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텍 힘쓰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위한 추가적인 시험 발사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각을 올려서 좀 맥시멈 힘을 이용해서 시험을 해봐서 다양한 환경, 다양한 어떤 발사 패턴 이런 것을 통해서 신형 무기를 어떤 개발하기 위한 군 관계자는 이번에 쏜 미사일의 경우 정점 고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다른 탄종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공교롭게도 주말 뉴스할 때마다 오늘로 3주 연속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청와대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지연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1시간 반쯤 뒤인 오전 8시 3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한미 훈련이 끝났는데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촉구하려고 도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를 종료하며 한미일 동맹을 흔든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가 좋다며 여전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He likes testing missiles, but we never restricted short-range missiles. We'll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친구라면서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내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발표가 일본보다 12분 늦었습니다. 올 들어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한국 합참의 발표가 일본 군 당국보다 빨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죠. 일본은 왜 우리보다 빨리 발사 소식을 전했는지 먼저 이동화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이번 주 핫 이슈 지소미아 소식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한 건 오전 7시 24분.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보다 약 12분가량 앞선 시점입니다. 올 들어 이루어진 8차례의 발사에서 우리 합참의 발표가 일본보다 빨랐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데 한국 정부의 정보 제공 없이도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소미아 종료로 벌어진 한일 간의 틈을 노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의 발표가 늦은 것은 미군과 북한의 미사일 분석을 1차로 진행한 뒤 발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합참 발표에는 미사일의 구체적인 종류와 고도는 물론 거리와 발사 장소, 방향 등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그린파인 레이더가 400에서 500km 멀리 있는 것까지 어떤 물체인가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성능이 훌륭한 레이더거든요. 북한의 미사일은 캐치가 가능해요. 우리 군은 한일 지소미아가 11월까지 유효한 만큼 일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보면요.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도 안 쏘고 대화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도발에 나섰습니다. 당장 대화에 임하지는 않은 채 미사일 발사에 나선 북한의 속내. 그게 뭔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북한이 미사일 쏜 시점이 아주 묘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에 일어난 건데 일본 방위상의 말대로 한미일 정보 공유의 틈새를 노린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시점상 그렇게 보시면 참 절묘합니다만 그게 주요 목적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그래요? 사실 미사일을 한 번 쏘는데도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재원이 부족한 북한은 정치적 효과뿐 아니라 내부 선전 그리고 기술적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서 도발합니다. 때문에 다른 설명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어떤 설명이 있을까요? 네, 먼저 지금 북한이 이달 말까지 하계 군사훈련 중이라는 점에 매우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름 훈련을 하는 김에 그동안 개발해온 다른 무기를 시험 발사해보겠다. 그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비핵화다 뭐다해서 군부가 힘이 빠진 상황인데 내일이 마침 북한의 성군절, 즉 군부를 위한 날인 만큼 군부에 힘을 실어주는 내부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물론 독재 체제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여름 군사훈련 기간이고 이달 말까지 성군절도 있다. 그러고 보니 곧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을 만약에 발사해버리면 이게 당장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텐데 북한도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북미 협상이 시작이 되면 새로운 무기 발사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거나 하는 것도 힘들고 군사훈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무기 발사라던가 개발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또 북한 협상을 담당하는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다가 돌아간 다음 날인 오늘 쐈다는 것도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 주 목요일인 29일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엽니다. 여기에서 내부 입장 정리를 끝내고 9월 초에나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지금 도표를 본 시간표를 보니까 한눈에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의 도발 의도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한미일 군사 공백이 정말 생기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일본이 오늘 10여 분 먼저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발표 시간이 빨랐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정보력이 앞섰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사 전문가 분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큰 틀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해서 어떤 일본과 한국 간에 대단한 어떤 정보 교류가 있고 또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일본은 우리에게 없는 정찰 위성도 있고 이지스함 숫자도 우리보다 많고 레이더도 좋습니다. 네. 때문에 일본 정보를 참고해서 얼마 전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조종한 적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리적으로 북한에 우리가 더 가깝고 언어도 같기 때문에 휴민트, 즉 인력을 통한, 인간을 통한 정보에서는 우리가 더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로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결정적이라던가 아예 안 된다던가 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지소미아 협정은 미국의 큰 그림 때문이라는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 원했던 협정이었다던데 마침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지소미아 종료를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뭐 별거 아니다, 단거리 미사일일 뿐이다라고 아주 잘라서 말했지만 예.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며 여운을 남겼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m going to see Prime Minister Abe. I look forward to it. He's a great gentleman. He's a great friend of mine. President Moon, also a very good friend of mine. And we'll see what happens with South Korea. We are going to see what happens. 지켜보겠다고 그러네요. 참모들보다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요. 실망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안보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동맹국에게 이례적으로 수위 높게 비판했던 것과는 좀 톤이 다릅니다. 그러게요. 일단 북한과의 협상을 앞두고 지소미아를 고집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고요. 또 무엇보다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하기까지는 11월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때까지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이제 11월 하순에 이제 종료될 거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죠. 네. 뉴스 추적 주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 홍대에서 우리나라 남성이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논란이 큰데 먼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이 논란이 왜 일어난 것인지 김보미 기자가 짚겠습니다. 보라색 티를 입은 젊은 남성이 동영상을 찍는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옵니다. 내가 뭐 했어? 일본을 비하하는 욕설도 서슴지 않더니 계속해서 여성들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넘어뜨려 머리채를 잡기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이곳 홍대 입구역에서 피해 여성들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해당 영상과 사진은 어제 오후 당시 피해 일본 여성과 함께 있었던 지인의 SNS에 올라왔고 삽시간에 빠르게 퍼지며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SNS에서 같이 놀자는 한국 남성을 무시하자 그가 폭언을 하며 따라오다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냥 일본인이라거나 뭐 한국인이라거나 그런 거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해당 영상을 두고 두 가지 논란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반일 감정 때문에 벌어졌다, 또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경찰이 오늘 영상 속의 두 사람의 신원을 확보해서 조사를 했는데 양측의 말 또한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해당 영상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CCTV를 분석한 결과 조작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도 경찰 조사에서 폭행 등은 사실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은 머리채를 잡은 것은 맞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반일 감정 때문에 폭행을 한 것이란 논란도 제기됐지만 남성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일본어에 관심이 많아 일본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다, 시비가 붙은 것일 뿐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어 법적 조력을 얻어 추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대학가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거쳐간 고려대와 서울대에 이어서 부산대 학생들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도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장학금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SNS로 대자보 연대 서명을 받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촛불 집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장학금을 받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일반 학생들은 학점이 1점대가 나오면 학사 경고장을 받습니다.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고려대와 조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에 이어 부산대 학생들까지 들고 일어서는 분위기입니다. 추진위를 중심으로 오는 28일쯤 1차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실망감?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추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위원장인 권현빈 씨가 자유한국당 소속인 게 드러나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아직 위원장 교체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국대와 공주대도 각각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인턴십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황교안, 나경원 검증도 필요하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추산으로 1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5월 이후 91일 만에 열린 대규모 장외 집회로 비판의 화살은 대부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쏠렸습니다. 조국 후보는 청와대가 아닙니다. 검찰 수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냥 검찰 수사 믿기 어렵습니다. 특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양심까지 표현하는 파괴해버린 문재인 정부, 그 수상 문재인은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고 각자 물러나라.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적폐 선거입니다. 그대로 나눠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습관적으로 가출한다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할 말은 있습니까? 최소한 두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당이 원내는 물론 대대적인 장외투쟁으로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여야 간 신경전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장외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조경진 기자. 조 후보자가 어제 사회 환원이라는 승부수 정면 돌파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조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사실 이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사퇴를 발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솔솔솔 나오기도 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요. 예,
내용을 열어보니까 예상 밖의 사회 환원 카드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대학가들이 촛불 집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서 했던 갑작스러운 입장 발표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환원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웅동학원 자산이 법무부는 133억 원이라고 하는데 부채는 이보다 더 많은 180억 원 이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부채가 해결돼야만 환원이 되는 거라 사실상 들여다보면 알맹이 없는 환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또 이 논란의 사모펀드 환원 발언도 이 얄팍한 술수라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모펀드가 조국 펀드임이 거의 드러나자 여론의 동정을 받고자 시도한 것으로서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과거에 이 사회환원 카드를 썼던 사람이 네. 안대희 대법관 이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낙마했잖아요. 맞습니다. 안전대법관이 지난 2014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액 수입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1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당시 야당에서 11억 원으로 총리 자리를 사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안전대법관이 사퇴했었습니다. 네. 근데 조국 후보자가 왜 사회환원이란 카드를 썼을까요? 더 문제가 되는 건 후보 딸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 후보자가 그런데 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자들에게는 수시로 관련해서 해명 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거든요. 이 딸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정면 돌파할 것이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데 어제 입장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조 후보자가 약 2시간 동안의 청문회 리허설을 했습니다. 예. 이때 아마도 딸 문제를 집중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언급을 해도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말을 아끼되 청문회에서는 좀 따져보자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국 후보 딸의 이런 금수저 스펙이 엄마의 서울대 네트워크에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뭡니까? 네, 이 조 후보자 딸의 논란이 되는 이 스펙들을 들여다보면 입시 전문가들도 엄마의 정보력 정말 상당하다,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 외고에 다니다가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고서 국제학술대회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이 의혹을 들여다보면 네. 당시에 이 공주대 교수가 조 후보자 아내와 서울대에서 함께 이 천문 동아리 활동을 했던 동료였던 겁니다. 이 어른들의 대학 동아리 인연이 이 자식의 금수저 스펙으로 작용했단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공부는 한 건 이제 학생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서울대 동료 교수도 조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데요. 네, 조 후보자의 딸이 의전원에 입학하기 전에 잠시 환경대학원에 적을 두고서 이 장학금을 받았었잖아요. 네. 이를 두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들에게는 환경대학원이 인생의 전부지만 누구에겐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의학전문대학원이란 목표 앞에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라며 평소 조국 후보자의 주장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는 이런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더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청문회 얘기 좀 해보자고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추석 밥상머리까지 이슈가 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금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야당은 일단 다음 달 2일에서 4일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 동안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예. 관례상 원래 국무총리는 이틀, 장관은 하루 일정인데 조 후보자는 이거 하루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당은 이에 맞서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아닐 경우에 이거 국민청문회를 해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예정된 날짜가. 그런데 이 국민청문회의 어떤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전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조국 후보자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조국 정국입니다. 그야말로. 여야의 정치권 시계는 이미 내년 4월 총선을 향해서 시계바늘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뉴스 추적 조경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숙객 3명이 숨진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피의자가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인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60대 김모 씨.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작심한 듯 얼굴을 가린 마스크를 벗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날 제가 또 차량을 타고 가다가 그 사고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김 씨는 법정 공방도 예고했습니다. 데려다 힘내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김 씨가 여인숙 옆 골목길에 5분가량 머문 뒤 불이 났는데 당시 여인숙 근처에 나타난 사람은 김 씨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 화재 현장을 다시 찾은 통신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멀쩡한 치아가 갈리거나 뽑혔다면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일겠죠. 경기 고양시의 한 치과에서 과잉 진료 의혹이 불거졌는데 피해 환자만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한 치과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원장의 말을 믿고 6일 동안 치아 5개를 뽑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멀쩡한 치아였다는 소견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엄청 났죠. 멀쩡한 치아가 그냥 날아갔으니까. 굳이 지금 발치 안 해도 될 이들을. 같은 곳에서 지난 11개월 동안 2천만 원을 들여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받은 B씨는 치아를 모두 잃었습니다. 내 치아는 다 망가져 있고 처참하고 막막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해당 원장은 심지어 지난 6월 치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도 이 사실을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이달 초부터 진상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12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의견을 전달하면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나 취소나 검토해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현수막이 횡단보도 옆에 걸려 있습니다.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해당 치과 원장은 과잉 진료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원장을 상해와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차량이 우회전을 멈출 의무도 또 강제 규정도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벌어진 사고만 지난 5년 동안 5,700건이 넘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우회전한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직진 방향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냅니다. 최근 5년간 우회전 차량이 낸 사고는 5,700여 건, 숨진 보행자는 113명에 달합니다. 전체 교차로 보행자 사망 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보행자들은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차량의 우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교통법상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전과 후 모두 횡단보도가 있어도 반드시 신호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지만 사고가 나면 적신호에 운행한 차량에 중과실을 부여하는 사후적인 규제입니다. 대다수 선진국이 적신호의 우회전을 아예 금지하거나 최소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차가 멈췄다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일 텐데 우리 규정은 그게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신호 때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라도 우선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방침을 밝힌 뒤에 트럼프 미 대통령 곧바로 관세 인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필요 없다면서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 대안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중국이 75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We're having a little spat with China and we'll win it. We put a lot of tariffs on China today, as you know. They put some on us. We put a lot on them.
트럼프는 다음 달 1일부터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30%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중국이 필요 없다며 친구라던 시진핑 주석에 대해 적으로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며 회사를 철수시키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 대미 관세 발표 후 우리는 한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면서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주가는 4.6% 하락 마감했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어제 저녁 45km의 인간띠를 만들어서 평화적으로 송환법 철폐를 요구했던 홍콩시에다가 오늘 공항 기습 집회를 앞두고 공항 행진 도중에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홍콩 법원은 공항 내 시위를 무기한 금지한 상태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센트럴, 완차이 등 홍콩 시내 39개 지하철역 사이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총 길이 45km, 13만여 명이 모인 인간띠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송환법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Activity can gather a lot of people, show our unity as well as we want to demonstrate in a peaceful way, and not every time is as the government said we are violent. 홍콩 정부에 요구한 송환법의 완전 철폐와 행정장관 직선제 시행 등 5대 사항을 관철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인간띠 잊기 평화 시위에 이어 오늘 저녁 국제공항 기습 집회를 예고한 시위대는 공항으로의 행진 도중 경찰과 무력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은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일부 시위자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일부 시위대는 공항으로의 행진을 제지당하자 대나무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여성이 실명 위기에 처하자 분노한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해 이틀간 항공대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당국은 공항 내 시위 금지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상황입니다. 如果任何人呢非法咁樣或者意圖去故意阻礙或者干擾機場嘅正常使用，都有機會干犯藐視法庭罪嘅。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거세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어제가 처서였죠.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네, 제 경험상 처서 지나면 날씨가 대부분 선선해져요. 근데 작년 여름은 제외죠.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에 비하면 올여름은 그래도 무난히 지나간 듯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연도 신압으로 가을 맞이에 돌입하고 있겠죠. 네,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들녘을 강세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초록이 넘실대던 들녘이 어느새 황금빛으로 변해갑니다. 무거워진 벼 이삭은 살포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수원은 늘어진 가지마다 붉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수확에 나선 농부의 얼굴에는 넉넉함이 묻어납니다. 색이 지금 잘 돌아왔는데 맛이 어떨랑가 모르겠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골집에 심어진 대추와 밤나무도 성큼 다가선 가을을 반깁니다. 참깨를 터는 시골 안악내의 손길은 수확의 기쁨에 더 빨라집니다. 한쪽에는 김장에 쓰일 배추가 심어졌습니다. 김장김치요. 겨울에 먹을 거. 아들네 딸네들 다 먹을 거. 길가에 노랗게 핀 해바라기도 밝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매미는 여름 끝자락에 마지막 울음소리를 냅니다. 아직까지는 병충해도 없고 모든 곡식이 풍요롭게 돼가지고 날씨도 선선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일할 맛이 나죠. 가을은 이렇게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당첨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받는 연금 복권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판매율이 떨어져도 종이복권을 계속해서 발행하다 보니까 인쇄비로만 매년 30억 원이 넘게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님으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인기 복권 가게입니다. 줄을 선 사람 대부분이 로또를 사는 가운데 종이로 된 연금 복권을 찾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차피 복권이라는 게 당첨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기대 금액도 작잖아요. 실제 연금 복권이 도입된 이듬해인 2012년 65%에 달했던 판매율은 지난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 특성상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연금을 준다는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달겨들었는데 갖고 보니까 한 글자 맞으면 1,000원, 두 글자 맞으면 2,000원. 문제는 연금 복권 인쇄비로 매년 46억 원이 드는데 판매율이 떨어지면서 30억 원가량이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복권 인쇄비가 낭비되고 있다며 인터넷 판매 비중을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인쇄 사업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걸 하기는 좀 힘들고. 기획재정부는 5년 단위로 맺는 복권 발행 계약이 오는 2023년에 끝나면 이후 인터넷 연금 복권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무더위도 막바지에 달한 요즘 극장가에는 공포 영화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흥행 성적은 다르지만 한국판 공포물이 박스오피스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작품들인지 맛보기로 만나보시죠. 이동훈 기자입니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는 공포영화 변신입니다. 변신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를 꺾고 당당히 흥행 선두에 올랐습니다. 악마가 가족 중 한 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설정은 신선하면서도 기묘한 공포감을 선사합니다. 실제 그냥 악마가 그 사람으로 변한다. 뭐 빙의가 아니라 변한다라는 점이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판타지적인 부분도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롭지 않았나. 연기라면 두말할 것 없는 배우들이 섬뜩한 열연을 펼칩니다. 개성파 조연으로 주로 활약했던 배성우가 주인공으로서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아니면 정보를 보셨거나 들으셨더라도 그냥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많이 돌리지 않으시고 그냥 영화에만 집중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공포영화 장르지만 일주일 전 개봉한 암전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암전은 신인 감독이 상영 금지된 잔혹한 영화의 실체를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영화의 구성이 짜임새 있다는 호평도 들었지만 무섭지 않다는 평을 들으며 관객은 10만 명에 그쳤습니다. 독특한 소재를 들고 나오더라도 관객이 몰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 흥행의 성패가 갈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가을이 코앞에 있는 듯 날이 참 선선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모레에는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남부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전북,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은 5mm 안팎 정도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와 강원, 충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이 3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0도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낮 기온이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태풍 바이로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자 일본 외상이 한국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홍보가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적반하장 태도입니다. 미국은 또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는 침묵을 해놓고 지소미아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국제사회의 질서 냉철하게 인식해야겠습니다. 동맹국 미국도 정말이지 실망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